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어떻게 업종별로 얘를 작성하고 신고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서 자동 생성은 이제 장부 프로세스를 아시겠지만 장부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홈택스 신고를 위한 전 단계를 마무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부가가치세라고 나오고, 여기에 이제 기간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고하시는 거는 2022년 2기 확정이고, 그리고 혹시 조기 환급 받으실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이 될 거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예정 고지세액을 냈다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예정 고지가 없었지만 아직 신고를 예정 신고 같은 거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7월부터 12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고 기간을 맞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 매출보다 신고 안내문의 매출이 크다고 해서 나와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정 신고를 했는데 7월부터 12월로 놓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매출이 더 더블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러신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혹시 내가 예정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예정 고지를 받고 그걸 납부했는지를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조회 메뉴를 보시면은 아마 저랑 같은 화면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PPT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 업종별 신고서 자동 생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화면이 이렇게 4가지에 따라 달라요. 4가지를 3가지고 끝에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입 업종이나 제조 음식업, 특히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이 되는 업종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나올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종 같은 분들은 여기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 작성하기가 나오실 거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없이 확인하기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각각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작성하기 별로 나오는 신청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 수입 업종 같은 경우인데, 수출 수입 업종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막막해 하시는 게 이거 다 작성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다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PPT별로 어떤 서식은 이분들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시고 본인이 해당 사항 있는 서류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이거는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은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중에서 내가 어떤 매출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국 합계 금액은 내가 신고서상의 합계 금액이랑 일치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분들은 이제 영세율 해가지고 나와 있는 매출 금액, 일반 과세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고서에 적혀있는 5번, 6번 금액을 합친 금액이 맨 아래에 있는 괄호 13번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랑 일치하셔야지 신고서를 신고할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표적으로 많이 있는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한 부분은 어디다 기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국 신용장 이런 거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나눠서 맞게 작성을 하시되, 이 합계가 부가세 신고서상의 영세율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세율 매출이 있으시면 무조건 작성하셔야 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라는 건데, 이거는 모두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 수출신고서 매출이랑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만 우편 택배 등으로 해외에 공급하는 경우는 소표 수령증에 대한 명세를 여기다 작성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EMS나 이런 DHL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여기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라 이런 거는 교환에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해당하는 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업로드 통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주의하실 게 엑셀 업로드를 통해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간편 복식 장부에서 매출을 수정한다 이러시면 그 수정한 매출은 장부에 있는 걸 갖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부에 있는 거를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정을 해주시고 장부에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이후의 단계는 여기다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신고하시기 전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신 다음에 신고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수출실적 명세서인데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영세율 매출 적용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상에 그 영세율 기타 금액이랑 일치해야 돼요. 그 보셔서 여기서 그 합계 금액, 괄호 9번 금액이 결국은 기타랑 일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설명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작성이기 때문에 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대상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건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당 사항 있으신 경우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꼭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관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그냥 환급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보시면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입하면서 이 관세를 부담한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수입 원자재를 제종 가공해서 수출하는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얘를 작성을 하시는 거고, 혹시나 작성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 작성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건 전자신고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인쇄하셔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화 혜택 명세서도 거의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으나 뭐 토포 수령증이나 뭐 면장 이런 게 없으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 혹시 작성을 하시면은 그 전자신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서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작성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 수입 업종분들은 작성하기 쪽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회하신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으면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건데 아마 대부분 것은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정하실 게 거의 없지만 혹시나 개인 음식 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음식 사업자 중에 연매출이 2억 원 초과를 하시면은 여긴 109분의 9가 아니라 108분의 8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체크리스트 할 때 조금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농어민인 개인한테 면세 그 매입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그 개인한테 농수산물 그 매입하신 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작성을 거의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면 신고서에 이런 식으로 이 해당하는 부분에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종인데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작성돼서 나와요.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2021년인데 잘못 적어놨네요. 그래서 21년이고 제조업종인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작성될 거지만 혹시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만 해당하는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제조랑 음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의제매입세 공제가 2개의 업종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신 경우엔 저희 쪽에 신고가 안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제조랑 음식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러시면 저희 쪽에선 신고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종 분들인데, 임대업종 같은 분들은 여기 아마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 작성하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서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작성을 해야 되는 요령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거의 작성을 하시는 건데, 주의하실 게 뭐 거의 아마 헷갈리신 부분 없겠지만 그 보증금을 가끔 헷갈려 하세요. 가끔 보증금을 뭐 1억이 남아있다 이러시면, 아이고, 1억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혹시나 내가 뭐 7월부터 12월이니까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기간을 안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 1억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월 입대료지 합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 100만 원씩 임대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100만 원을 기재하시는 거지 600만 원을 기재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고, 갱신이 중간에 없었으면 입주일만 기재하시되 갱신에 퇴거일이 없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업종에 대한 작성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엔 홈택스로 신고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신고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기간 조회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작성하기를 했고, 작성하기를 완료했으면 확인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확인하기를 누르면 나오는 팝업 창이 이 팝업 창이에요. 그래서 약간 달라졌는데, 달라진 부분이 여기 이제 뭐 항상 있는 예정고지세액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기타 입력 여부 체크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제 예정고지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고지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내가 국가에서 얼마나 내 라고 고지를 받았을 때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고지를 받은 것도 없고 예정 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면 그냥 0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고지를 받았는데 나는 어려워가지고 고지 받은 걸 납부를 안 했어. 그러시면 납부를 안 했다고 0으로 적는 게 아니라 고지를 받으신 금액을 적고 납부를 안 했던 금액을 납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하신 경우, 고지를 받았지만 납부를 안 하신 경우는 고지 받은 금액을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납부는 꼭 나중에 꼭 따로 해주셔야 되고, 고지세액은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2기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기분까지에 대하여서 700만 원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또 700만 원이에요. 그럼 1,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제세액입니다. 공급한 게 아니라 공제세액, 세액이에요. 그러면은 1,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00만 원 못 받아요. 그래서 2기 신고하실 때는 1,000만 원에 맞춰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재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꼭 계좌를 입력하셔서 이 계좌로 환급 금액을 받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입력 여부 체크에는 가산세랑 재고납부세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가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했다 이러시면 일단 체크하셔가지고 가산세 부분에다가 기재하시고 신고하셔야 되고, 재고납부세액은 아까 제가 간이과세자 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일반에서 간이로 기준을 변경하셔가지고 재고납부세액 입력하실 게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재고납부세액 분명히 예전에 신고를 한 기억은 있는데 금액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아서 그 금액을 알고 계시면은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한번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드시 넣고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홈택스에 제가 금액 확인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네, 홈택스에서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돼서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관할 세무서로 금액을 모르시겠으면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고지세액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한번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가 조회하는 거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료하고 나시면 이제 홈택스로 진짜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완료하시면 장부 마감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장부 마감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보시면 버튼이 저처럼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PPT처럼 신고하기라고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신고하기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래 자동 수집 카드 계좌 등록하기에 홈택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신고하기만 되어 있어서 마감을 누르시고 바로 신고하기만 누르시면 바로 홈택스로 신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네, 신고만 누르시면 되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시고 성공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실패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래 화면처럼 오류가 나오면 오류 상세 보기를 누르셔서 그 내용을 저희 쪽에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그대로 남겨주세요. 가끔 그냥 저 오류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시면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저희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가 나오셨으면은 여기 오류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나오는 팝업 창을 캡처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어서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하셨으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찝찝하잖아요. 신고가 맞게 됐는지.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신고 납부의 홈택스 홈페이지 부가세 누르셔서 스텝 2 신고 내역 가셔서 신고 내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 내역 확인하시고 꼭 납부까지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전자신고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오시는 분들은 거래 자동 수집에서 카드 계좌 등록하기에서 홈택스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위처럼 쉽게 하려면은 내가 홈택스 로그인하는 인증서가 있으면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등록을 안 하신 경우는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아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게 나옵니다. 저장하실 때는 이름이나 파일명 절대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파일은 열거나 뭐 내가 쓸 수가 없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해도 실행도 안 되실 거고 네, 어떻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저 이거 다운 받았는데 이거 실행이 안 된다, 뭐 수정이 안 된다 이러시는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파일이라서 안 되는 거고 저장하신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납부하러 가기 누르시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 가셔서 부가가치세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 안 돼 있으시면 로그인 해주시고 이때는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시면 그 파일 변환 신고 회색, 간이 과세자시면 파일 변환 신고 회색 맞춰서 대신에 정기 신고가 아니라 파일 변환 신고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과세자인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돼서 이번에 신고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지금 현재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해주시고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기 누르셔서 해당하는 파일 찾으셔가지고 형식 검증하기,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중간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끝에가 정상 납세수가 나오는 경우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누르시면 내용 검증 납세수 이렇게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고 그 다음에 또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눌렀을 때 내용 검증의 정상 납세수가 1이 뜨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류 납세수의 파일 형식 검증 여기가 뭔가 숫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처럼 1이 나온다 이러시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고를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는 창구는 여기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정상 납세수에 1이 떠야지 이 20번 전자파일 제출 누를 수가 있고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전자파일 제출하기 누르시면 뭐 신고가 끝났다면서 이렇게 접수증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신고 부속 서류랑 접수증은 별도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끝나는 거고 내가 그래도 맞게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다 홈택스에서 했는데도 그러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링크 신고 내역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 신고 내역.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완료해 주시면 되고
항상 제가 신고 기간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신고 막판에 가면 문의가 많아서 저희 쪽에서 오류가 나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신고 당일날 오류가 나오는데 그게 저희 쪽 해결이 불가한 거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신고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쪽에 신고로 지원 안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막 어렵거든요. 요즘 코로나라서 아마 세무서도 일을 거기 가서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10일 이후에 신고를 맞춰주실 것을 10일 이제 보통 세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일에서 15일 그 정도 사이에 신고를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